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책장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책장이 뭐 특별히 뭐 볼 게 막 많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책장 한번 천천히 보면서 좋았었던 책 한번 추천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책 아니면은 정말 좀 계절에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읽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 한번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켜놨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소리가 좀 들어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장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책장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사이장, 그리고 크게 세 개 이렇게 있고요. 이케아 빌리 제품입니다. 국민 책장이죠. 빌리 제품이고, 먼저 첫 번째, 여기에는 주로 해외 문학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한국 소설, 한국 문학들이 꽂혀 있고요. 뭐 약간의 이쪽에 에세이나 시집 같은 거, 요 밑에 요 에세이나 시집 같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거의 비문학 이런 책들이 좀 꽂혀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좀 좋아하는 책들, 뭐 하루키 작가님의 책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집류, 세계문학 전집, 그리고 아니면 뭐 핀 시리즈 같은 것들도 조금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수상작품집 같은 책들 있고요. 이 마지막 여기에는 제가 청소년기에 진짜 좋아했던 해리포터 시리즈 쭉 있고요. 미니북도 살짝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빠하고 중학교 때부터 모았던 슬램덩크, 이렇게 책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슬램덩크나 뭐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이야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는 약간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서 재밌는 책들을 좀 꼽아볼까 해요. 저는 초급 한국어, 중국 한국어, 그 문지혁 작가님 특유의 약간 시니컬한데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 초급 한국어, 중국 한국어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나서 저는 딸에 대하여 이 책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레즈비언인 딸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엄마와 이 모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 딸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게 영화도 나왔는데 이 영화 자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난 이런 거, 재난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상을 받아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해외문학상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 윤고은 작가님의 밤의 여행자들도 이 재난을 여행으로 모티브 삼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소재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두 권, 약간 디스토피아, 저는 그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 디스토피아 하면 이 두 권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두 권에서 한 권은 해가 지는 곳으로, 그리고 날짜 없음, 이 두 권 다 어떻게 보면 이 재난이라고 해야 되나? 이 디스토피아, 정말 끝도 없는 이런 재난 상황이죠. 재난 상황에서 결국엔 둘 다 사랑을 이렇게 품고 간다, 사랑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버틴다, 이런 내용인데, 해가 지는 곳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느낌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정말 불살라서 우리가 이겨내, 이런 느낌이라면, 이 날짜 없으면 물론 배경 자체도 그렇지만 어딘가 서늘하고 차분하고 좀 축축하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두 권이 디스토피아 소설이면서 좀 다른 듯 비슷한 듯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소설 두 권이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작년 도서전에서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은 좀 읽기 힘들었습니다. 좀 피폐해져요. 이 책은 근데도 이 책의 주인공의 아이의 그 입장을 자꾸 몰입해서 읽다가 따라가다 보면, 정말 왜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재밌긴 해요. 이 책도 치치새가 사는 숲도 좋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면은 저 조경준 작가님 책도 좋아하고요. 세계호수도, 이게 세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이게 기억에 과연 이게 추억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오해인 것이냐, 그때의 이야기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옛날엔 소설보다 뭐 여름 이런 거 시리즈도 좀 샀었는데, 이런 책들도 좀 이제 새로운 작가님을 만날 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핀 시리즈입니다. 근데 제가 핀 시리즈는 다 먹진 않는데, 김금희 작가님이 이 책 나의 사랑 매기, 이거 진짜 힘든데 재밌어요.
이 책이 되게 진한 연애 소설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재현 배우 같은 배우하고 이제 친구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불륜을 저지를 때도 누가 알아볼까봐 둘이서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너와 나만 아는 그런 내용으로 남기는 그런 내용, 남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맞아, 연애야 그렇지. 근데 그 연애 이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답답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뭐 얘기를 한다고 누가 공감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진하게 담겨 있는 책이어서 좋았던 그런 책입니다. 뭐 헉슬리 멋진 신세계도 그렇고 뭐 1984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세계문학 책 다 좋아하는데 저 사강 이 책 한번 읽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슬픔이 안녕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거 소립자 미셸 웰백, 저 이거 예전에 제가 20대 꽤 길게 한 몇 년 동안 독서 모임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이 책 읽자고 해서 같이 읽었었는데 정말 무슨 내용인지 지금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고요. 이거 발제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 책에 대해서 저 솔직하게 그냥 가서 저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다들 사실 저도 이랬었던 책입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이해 안 되고 난해했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평범한 인생, 이 책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책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쭉 서술해 놓은 듯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은 무언가를 꾸며내려고 한다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 좋았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세계문학 중에서 좀 입문하기 좋은 책 있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추천하는데요. 일단 이 솔체니친이 실제로 수용소에 수감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되게 리얼리티가 잘 살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약간 러시아의 상황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어쨌거나 수용소 안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생존을 해가면서 유쾌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유쾌함이 오히려 되게 서글픈? 읽을 때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약간 정치범도 많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서글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 한번 꼭 저는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 읽기가 너무 재밌게 읽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위로 올라오면 세계문학 전집이고요. 여기서는 여기도 제가 약간 세계문학 전집들은 독서 모임 때 샀던 책들이 꽤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무슨 책을 소개하지라고 한다면 책을 읽고 정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들이라. 근데 정말 감각적으로 되게 강렬했다라고 할 만한 딱 책을 두 권 꼽으면 거미 여인의 키스하고 아우라, 이렇게 두 권은 정말 감각적으로 지금도 무슨 내용이야 이런 스토리야가 아니라 와 진짜 감각적이다, 이거 진짜 강렬했는데 왜 강렬했지, 약간 이거 진짜 강렬한데 이런 정도로 인상이 깊게 남는 책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민음사 TV 보고 샀는데 재밌습니다. 이거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올린다. 이 책 너무 재밌고 이건 정말 읽기 힘들었었는데 어쨌거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한번 큰 산 한번 넘자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책 한번 읽었었는데 이 책은 생각보다 인물의 이제 관계도만 한번 쓰고 나면 어쨌거나 이 삼형제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삼형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럭저럭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그 탄력만 받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에밀리 브론테 너무 좋아하는 폭풍의 언덕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 체오프 단편선 아직도 완독을 못했어요. 언제 한번 완독을 해야 하는데 맨날 발췌독만 하고 이거 한번 읽어야 되고. 헤르만 헤세, 저는 개인적으로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보다 저한테는 수레바퀴 아래서가 청소년기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줬었던 책입니다. 여기서 더 위안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이 모던 클래식 시리즈 초반엔 좀 열심히 모았었는데 뭐 다 재밌는 책이고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우는 9.11 테러를 배경으로 했었던 책인데 굉장히 슬프고 그 아이의 시선에서 본다는 게 더 그 사건을 더 아프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 이거 사놓고 사실 안 읽었거든요. 읽은 좀 읽다 말았는데 이거 되게 재밌다고 하던데, 이거 어디서 누가 추천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 살인자 찾는 내용 이런 거, 저 서스펜서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아 근데 모던 클래식, 물론 제가 지금 이사하기 전에는 그 창문이랑 이걸 이렇게 마주보게 제가 책장을 놨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들이 좀 다른 책들도 많이 바랬는데 유독 이 모던 클래식 시리즈 너무 많이 달아요. 이거 좀 개선해 주세요. 혹시나 누가 보고 계신다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나면 제 맨 윗칸이에요. 여기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20대 정말 가장 좋아했었던 작가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또 하루키 작가님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하루키 작가님은 보통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세이 좋아하는 사람, 에세이파가 있고, 소설파가 있으면 저는 소설파입니다. 전 소설을 다 좋아해서 전반적으로 좀 단편부터 장편들 쭉 꼽아놨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은 사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완전 초기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연작 소설이죠. 1973년의 핀볼, 주인공이 같으니까요. 이 책들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청춘의 방황,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고 조금 더 여유롭게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청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소설들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특권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이 너무 나 같은 고민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실의 시대도 너무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생각해보는 책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좀 왜 좋지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제가 이 하루키 작가님의 소설 속 인물들이 제가 느끼기엔 되게 그 당시에 스타일리시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아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 제가 추천을 한다면 아까 처음 했던 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1973년의 핀볼, 이 책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태엽 감는 새, 이거 분량의 압박만 조금만 넘어가면 너무 재밌거든요. 이 책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 책도 너무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 해변의 카프카, 이렇게 세 권, 이렇게 세 개 시리즈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세 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루키 작가님 책 중에서는요. 네, 이렇게. 네. 다음 책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책장입니다. 여기 사이 책장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비문학이 꽂혀 있는 데인데, 여기서 크게 뭐 이야기한다기보단 거의 다 대부분의 책들이 독서 모임 때 이야기하려고 샀던 책이에요. 그리고 독서 모임 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하는 책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스키노의 심리상자 열기. 어느 독서 모임, 제가 했던 독서 모임 말고도 제가 여기저기 좀 다녔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 이 책은 꼭 있었고, 그리고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 코스모스, 뭐 총균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는 진짜 거의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독서 모임 하면서 사실 그렇게 이런 책들은 진짜 독서 모임 아니었으면 완독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정의란 무엇인가와 유시민 작가님 요 세 개 중에 한 권은 꼭 독서 모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권 중에 한 권과 이 정의란 무엇인가까지도 독서 모임 덕분에 읽었었던, 물론 그때 당시에 굉장한 굉장히 베스트셀러기도 했지만 그런 책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작년 도서전 가서 샀었던 것 같은데, 도서전에서 안 샀나? 아무튼 작년에 샀는데 지금 제가 진짜 집중력을 도둑 맞아가지고 아직도 못 읽었습니다. 언젠가 이것도 조만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책장은 한국문학 책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장이기도 하고요. 한국문학은 저 진짜 이때는 20대에 정말 많이 읽었었던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받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좀 못생겼다고 흔히 불리는 여자를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연애 소설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좀 이게 연애 소설이라고 단순히 보기에는
나는 갖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좀 그 불완전함이 결국에는 어떤 좀 약한 마음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약간 그 불안한 책들, 주인공이 되게 불안하고 조금 그러면서도 좀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설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래, 뭐 천명관 작가님 고래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휘몰아치는 책이죠.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이 책은 안 읽은 분들 거의 없겠지만 진짜 혹시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임성순 작가님의 회사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컨설턴트 좋아합니다. 이 컨설턴트도 그렇고 임성순 작가님이 저 그때 장강명 작가님의 표백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읽었는데 약간 주제의식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장강명 작가님보다는 임성순 작가님이 더 재밌게 읽혔었습니다. 그리고 극해도 이게 어떤 배에서 선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았는데 이 배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밀실이기도 하잖아요. 밀실, 그쵸? 아무 데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갈 곳도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고립되어 있는 배라는 그 공간에서 그려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날카롭고 글들이 그리고 정말 제가 읽으면서 내가 마치 그 안에 있는 것 마냥 너무 이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책이긴 합니다. 그래도 재밌는 책 극해도 추천할게요. 그리고 나면 정유정 작가님도 너무 재밌게 읽었죠. 정유정 작가님 저 약간 추리소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유정 작가님 좋아하는데 그냥 단순히 추리소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근원적으로 인간이 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유정 작가님도 세 권만 딱 추천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28 완전한 행복 그리고 종이 기원을 해야 될지 7년의 밤을 해야 할지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일단 7년의 밤을 할게요. 근데 최근에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무슨 소설이었는데 제가 오디오북으로 읽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책도 재밌긴 했는데 저는 확실히 정유정 작가님은 완전한 행복이 저한테는 제일 임팩트가 강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연 작가님도 읽었고 김영하 작가, 김현수 작가님도 한때 진짜 많이 읽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김현수 작가님을 조금 더 좋아하고요. 7회의 마지막이나 이거는 이제 백석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고 이거는 민생단 사건 만주에서 벌어진 민생단 사건을 배경으로 했었던 이런 역사소설 같은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김현수 작가님의 글로 읽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극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그런 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책들입니다. 물론 전 원더보이를 가장 좋아하고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도 너무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편혜영 작가님의 책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홀이라는 책 되게 저한테 임팩트가 컸던 게 사고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사위가 장모가 돌봐주는데 이 장모님이 정말 사위를 돌봐주는 건지 사위를 해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고 의식은 또렷해. 그런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는데 이거 진짜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홀도 추천할게요. 그리고 나면 김혜란 작가님 최근에 이 중 하나는 거짓말도 재미있게 읽었고 다 너무 좋아합니다. 김혜란 작가님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여름이니까 이제 바깥은 여름도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려와서는요. 저는 모순 진짜 옛날 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판형 진짜 옛날 거죠. 아마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책 제가 받아서 읽었는데 진짜 플래그도 많이 붙이고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 이거 옛날에 20대에 필사하다가 포기하긴 했는데 필사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저 내일의 연인들 이 책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약간 연애소설은 볼 때 재밌긴 한데 약간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연애소설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 책은 진짜 내 과거의 흑역사들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끄집어내는 그런 소설집입니다. 뭐 정세랑 작가님 다 좋아하고 제가 이 두 번째 칸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 꽂혀있는 칸인데 백원유 작가님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백원유 작가님 경우 없는 세계도 좋지만 유언 처음에 읽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잘 쓰는 작가님이 있구나 싶어서 이 경우 없는 세계 말고 유언, 페퍼민트 다 좋아합니다.
대권유 작가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김화진 작가님도 좋아하고요. 장유진 작가님은 약간 지금 동시대에 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포착해서 정말 재미있게 쓰는 작가님인 것 같아서 좋고요. 김지연 작가님 너무 좋아합니다. 한강 작가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쭉 있는데 김금희 작가님도 좋아하고 경애의 마음 이것도 약간 마지막 장면이 되게 좋았었던 임팩트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진짜 최은영 작가님 제가 원래 장편 소설을 훨씬 좋아해요. 저는 소설집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집을 읽고 처음으로 소설집도 난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해준 작가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다 좋아하지만 아주 희미한 빛을 얻어 속에 답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답신이라는 소설이 어떤 과거의 어떤 언니와 형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된 조카에게 쓰는 긴 편지 같은 건데 이 편지글을 쭉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윗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들과 이렇게 좀 겹쳐 보이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가고 마음이 아팠었던 소설 답신이라는 소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도 최근에 재밌게 읽었고 다 좋아하는 작가님이고요. 근데 요즘에 이게 파견자들도 그렇고 지구 끝의 운실도 그렇고 작가님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물론 알지만 저 옛날에 관내분실 같은 소설 한 번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김초엽 작가님의 저는 그 관내분실이나 약간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들어있는 소설들의 분위기를 저는 좀 더 좋아하는데 요즘엔 그런 소설은 좀 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최진영 작가님도 너무 좋아하고요.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또 세 번째 칸에서는 박상영 작가님도 재밌고 다 재밌는데 여기서 진짜 제가 황정은 작가님은 20대에 그냥 제 20대 초반에 많이 빠져서 살았던 하루키 작가만큼 좋아했었던 작가예요. 저는 특히나 아무도 아닌이라는 작품집이 소설집의 작가의 말에 사람들은 자꾸 아무도 아닌을 아무것도 아닌으로 읽는다 이렇게 쓰여 있었던데 그 문장이 저를 정말 되게 휘감았었던 20대 그랬었던 작가님이어서 황정은 작가님 너무 좋아하고요. 은희경 작가님 다 제가 쭉 정하나 작가님부터 해서 다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조혜진 작가님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번 또 내려와 볼게요. 근데 여기는 좋아하는 책들보다는 약간 조금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책들이 좀 많이 꽂혀 있는데 저 배수아 작가님의 이 뱀과물 이게 정말 안 읽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문학에서 배수아를 한번 읽고 나면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배수아를 넘으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못 넘습니다. 저 왜 이렇게 배수아 작가님의 책이 난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 읽죠. 그냥 완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가님의 책을 제가 아직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진짜 꼭 다시 배수아 작가님 소설 도전해봐야지 하고 있어서 이 책도 하나 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또 옛날에 읽었었던 많은 책들이 쭉 있습니다. 이 밑에는 약간 장르 소설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썰러지 같은 것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배경욱 작가님 이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이 책이 이게 영상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되기 전에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저 배경욱 작가님이 쓰시는 약간 연애소설 이런 거 로맨스 소설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면 여기는 시하고 에세이인데 저 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로 선물 받았던 시집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돈 주고 산 시집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 한 2-3권? 이렇게 시집을 많이 사는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3권 정도 샀던 것 같고요. 시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끔 하나씩 읽으면 좋다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글인데 저를 이렇게 휘감는 책들이 그런 시를 한 편 만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시도 좀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에세이인데 사실 제가 에세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세이나 산문이나 남이 하는 얘기 책으로까지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에세이도 좋은 글은 참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나 젊은 ADHD의 슬픔, 이것도 되게 솔직하게 쓰셨는데 작가님이 그 솔직함이 와,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만큼은 솔직해서 좀 충격받았던 그런 책이고, 사는 게 뭐라고도 이거는 약간 작가님이 연세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노요코 작가님의 좀 어쨌거나 조금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글들은 또 좋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린이라는 세계, 이거 친구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줬는데 저도 이거 좋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사놓기는 했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어린이라는 세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시 마지막 해외문학 코너로 넘어올게요. 여기서는 제가 진짜 20대 이때도 참 책 좋아하면 시작할 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저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책 좋아하면 항상 일본 문학을 좋아하는 시기를 거칠 때가 많거든요. 그때 많이 읽었던 바나나 책가구, 그리고 이제 에쿠니가 어리책.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이 책을 제가 전국 일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그때 이제 보수동 책방, 부산에서 보수동 헌책방 거리에서 이 책을 샀는데, 그렇게 산 책이 내용은 기억이 사실 안 나는데 이 책만 보면 그 여행의 기억이 딱 떠올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줄리안 반스 책 물론 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델핀드 비강 기리의 소녀는 약간 굉장히 똑똑한 소녀와 노숙자가 약간 그 길을 위해 정말 노숙자가 약간 서로 우정을 쌓는 내용인데, 이 책 보면서 되게 약간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보호가 필요할까 이런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한 책인데, 이 책도 되게 약간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이 책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이 기리의 소녀 너무 좋았고요. 프로스터 책 다 좋고, 살인자의 건강법, 이것도 아멜리 노통부도 한때 잠깐 좋아했었는데 사실 노통부의 책을 다 읽진 않았고요. 이 책을 읽고 이 책도 되게 저한테 뭔가 인상이 되게 깊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살인자의 건강법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뭐 포로스터도 다들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코맥 메카시, 저는 아까도 디스토피아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디스토피아 소설 하면 진짜 저한테 머릿속에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로드예요. 더 로드. 이거 진짜 아들하고 끝도 없이 그냥 희망이 없는 도시, 희망이 전부 사라진 곳에서 그냥 아들과 끊임없이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되게 위험하고 그런 위험한 도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일지, 과거에는 약간 아들의 시점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아버지의 시점에서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영화도 있다는데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 책 너무 좋습니다. 뭐 그리고 케빈에 대하여는 과연 악은 만들어지는 것이냐 태어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얘기했었던 건데, 이건 뭐 영화로도 너무 좋고 영화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추천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사이코패스는 과연 태어나는 것이냐 키워지는 것이냐 이걸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불티 이것도 약간 모순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을 해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무죄를 선언한,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살해했는지 살해 방식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그 피고인이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고 우리 가족과 가까워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인데, 이 판사가 사실 느끼는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이미 무죄를 선고한 사람한테 이 사람을 가까워지는 게 찝찝한데 가족들한테 그걸 명확하게 설명 없는 채 그 모순에 빠진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는데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책이 기본적으로 좀 그 일본 특유의 막 약간 파이팅 넘치게 그냥 이렇게 기세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왜 그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설득이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옛날엔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아쉬움이 많은 책이었어요. 또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은 모스크바의 신사예요. 모스크바의 신사는
이게 1920년대인가? 정확히 기억은 1922년이죠. 이 러시아 혁명 중에 한 백작이 이 호텔에 영구적으로 종신 감금형에 내려집니다. 이 호텔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작이 정말 멋지게도 이 호텔에서 삶을 이제 옛날처럼 막 좋은 방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방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한여방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지내야 하는데도 너무 멋지게 잘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와중에 어떤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그 딸을 정말 잘 키우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좋았었던 이유는, 물론 인간이 그 자기의 환경에 순응해서 잘 멋지게 살아나는 그 자체도 멋있지만, 이 아이에게 마지막에 해주는 내용이 너무너무 멋진 게, 아이가 피아노 연주회 같은 건가? 뭐 콩쿠르 같은 거에 나가야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그 연주를 망쳐버릴까 봐. 근데 그 모스크바의 신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망칠 걸 알면서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걸 정말 사회 초년생 때 읽었는데, 그래, 망칠 걸 알면서도 하려는 용기, 그 용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었던 책이어서, 그 한 장면을 위해서 이 책을 다 보라고 해도 분량이 꽤 있지만 그래도 볼만한 책입니다. 이 책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두 번째 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 많은데, 저 가제가 노래하는 것도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굉장히 문장도 좋고 자연 환경의 묘사가 정말 대단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혼자 남겨진 소녀의 그 심정도 너무너무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불안감과 공허함과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는 책이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마거릿 애투트 다 좋아하시죠? 뭐 저도 그렇고요. 뭐 셀리루니도 엄청 대단한, 뭐 스냅챗에 뭐라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스냅챗 세대의 셀린저라고 불리는 친구들과에 대한 이 작가님 재밌는데, 저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는 안 보고 그냥 책도 이것도 누가 추천해줘서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어서 두 권 다 읽었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제 청소년기에 책임졌던 책은 이 두 권인데요. 밤의 피크닉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딱히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밤새 걷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고등학교의 전통이어서. 근데 그냥 그 시절에는 이게 의미가 있거나 어떤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기만 해도 그냥 친구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해지고 즐거운 한 시절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참 잘 담겨져 있어서, 그 청춘에 이미 지나가 버린 그 딱 고등학생 때 그 푸릇푸릇함,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게 잘 담겨져 있는 책이어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월플라워는 정말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는데, 이 책은 정말 그 외로움에 항상 내가 다 문제가 되는 것만 같고, 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만 같고, 그럴 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되고, 또 조금 더 나도 조금 더 누린다라기보단 내가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나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그리고 있는 소설이어서요. 많은 위로가 됐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뭐 알랭드 보통도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저 그때는 독서 모임 때문에 읽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불안이라는 책이, 제가 불안이 좀 높은 편인데, 이 불안이라는 책 읽으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됐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노래는 이게 되게 뭐랄까 본능적인 공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이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맡기시잖아요. 온전히 이제 엄마가 보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사회생활 하고 그러면. 근데 이 아이를 맡긴 부모가 과연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일까? 약간 이런 근원적인 공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 책 너무 재밌어요. 달콤한 노래. 이것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나면 앤드루 포터 작가님 책 다 너무 재밌죠. 사실 이건 안 읽었어요. 아직 완독을 못했는데,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사실 그 안에 코요테였나? 뭐 그런 작품이 있는데,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책을,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을 기억에 남게 되면, 이게 재밌는 책은 기억에 저는 스토리로 기억을 남기보다는 이렇게 뭐라하지, 그 소설 속의 한 장면을 딱 그 영화나 사진처럼 딱 기억을 하는데, 이 안에 코요테라는 작품이 제 기억으로는
어떤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막 그 소리를 듣는 그런 장면들로 딱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 책도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이 책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클로리스, 요즘에 클레어 키건 작가님도 많이들 보고 좋아하시죠? 신작도 나오셨던데 아직 신작은 못 샀습니다. 그리고 클로리스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70대 노인이 그 미국의 엄청난 그 진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뭐야 그 엄청나게 큰 국립공원. 엄청나게 큰 국립공원에 이제 조난을 당했는데 이 클로리스가 조난을 당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서바이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재미로는 최고다. 그리고 신을 기다리고 있었는 노숙자가 된, 직장을 잃고 한순간에 노숙자가 된 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님이 실제로 홈리스가 된 경험이 있어서 이 과정들, 순식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왜 우리가 복지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도 추천할게요. 그리고 나면 밤에 우리 영혼은, 이 책은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런 거, 이것도 영상화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노인이 되어서도 어쨌거나 사별을 하든지 뭐 어떤 이유로 노인이 되어서 혼자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외롭지 않을 것인가, 그 나이가 되면 그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노인이 밤에 매일 이제 같이 자는데 정말 성적인 그런 잠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같은 침대에 누워서 서로를 이렇게 좀 이야기로서 보듬어주는,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이렇게 영혼을 좀 감싸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책은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여기에서도 뭐 제가 좋아했었던 책들이 많은데, 제가 요시다 슈이치 작가님도 물론 좋아하지만 예전에 이게 제일 한국인을 배경으로 했었던 가네시로 가즈키, 이 고부터 레볼루션 제로까지, 넘버 제로까지, 이 책 되게 약간 시리즈 연작소설 같거든요. 중간 플라이 데드 플라이는 아닐 거예요 아마. 아무튼 이 연작소설 같은 이 책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할레드 후세인이 책은 진짜 저희 때 진짜 약간 필독스처럼 읽던 그런 책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이 책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책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게 프랑스 소녀와 독일 아이였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우정을 쌓는데, 이 국가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비극으로 치달을지 눈이 먼 프랑스 소녀와,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라디오를 개발하는 소년의 이야기인데 정말 비극적이고 너무너무 슬픈 전쟁의 그런 폐해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추리소설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저 렛미인 되게 좋아해요. 렛미인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한다면 저 약간 서늘하고 좀 서늘한 이야기, 서늘하고 축축한 이야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렛미인을 좋아하는데, 이 얘기는 약간 읽다 보면 내가 과연 사랑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 렛미인이고요. 그리고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 시리즈 쭉 있는데,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은 뭐 말해 뭐해죠.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보다 미미 여사님의 책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기리노 나스 아웃 같은 것도 되게 끝도 없이 달리는 듯한 소설들이 저한테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내용이. 그런데 아웃도 되게 재밌는데, 요번에 도서전 갔는데 다카노가자키의 13계단 요거 다시 한번 주목받는 느낌이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살인죄에 관한 내용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과연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을 했을 때, 사형에 처했을 때 그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그건 옳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형제가 다 옳은 것일까에 대한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도 한번, 그래서 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서 23계단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노사이드는 조금 더 SF에 가까운 소설인데, 저는 물론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이 책도 좋지만, 저는 이 책 다카노가자키 작가님은 저는 약간 SF보다는 건널목의 유령도 그렇고 조금 더 그냥 SF보다는 다른 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차노게이 작가님 소설 진짜 좋아했는데, 이게 홍콩을 배경으로 한 1367이죠. 이 책이 2013년부터 1967년까지를 거꾸로 이렇게
시대 역순으로 넘어가면서 사건들을 막 진행해 나갔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홍콩을 가보지 않았고 홍콩 역사를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이게 홍콩의 그 민낯을 되게 잘 보여주는, 사회적인 민낯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사회적인 작품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추리소설적으로도 너무 재밌고 완성도가 높은데, 그 옆에서 그래서 막내인도 봤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우리 SNS 이런 것들을 없으면, 인터넷이 없으면 진짜 못 살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거에 대한 공포감, 그거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두 권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디오네게스 연주곡과 염소가 웃는 순간, 이 책 두 권을 샀는데 이 책 두 권은 완독을 못했고요. 이거는 약간 오컬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염소가 웃는 순간이고, 이건 약간 소설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책도 조만간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뭐 다 재미있는 책들이고요. 아, 이것도 다산책방 워터댄서, 이거 제가 작년 도서전에서 샀는데 이것도 아직 못 읽었어요. 이 책도 조만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여기도 재밌는 책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제가 19군이라는 건,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관해서 책으로 나온 걸로 소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쓴 소설인데, 이 책은 보면 저희랑 조금 환경이 다르지만 저희가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소설집입니다.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재미있는 책, 이건 하나의 사건에서 벌어져서 수사를 진행할수록 과연 누가 악인인 건지, 범인이 아니라 다 악인 같거든요. 관련된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또 이래서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래서 나쁜 사람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인간의 본성이 과연 악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악인이라는 책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침묵이나 한니발 라이징은 책으로도 너무 재밌지만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영화로 보는 것도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한 번쯤은 읽어보면, 근데 내용이 묘사가 좀 그로테스크하긴 하죠. 그런 부분, 고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생각해서 한번, 그걸 괜찮으신 분이, 비위가 좀 좋으신 분이라면 한번 추천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 있는 책들 다 좋아하는데, 제가 검은 집, 이거 유명하잖아요. 기시스케. 이 집에 들어오면 다 문제가 되고 이 집에만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불행이 닥치는 그런 책 내용인데, 이 책 되게 재밌긴 한데 좀 잔인해요, 이 책도.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호러 소설이기 때문에 호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름에 이 책 괜찮습니다. 약간 비위가 좋으셔야 돼요, 이 책도.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보험사 직원 너무 힘든 직업이다, 이거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으로 시작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기는 싫은데 공포소설 같은 걸 읽었던 책을 저한테 좀 많이 몰아줬거든요. 그래서부터 그 검은 집에서 시작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크리피하고 시체가 켜켜이 쌓인 밤은 같은 작가님이에요. 근데 정말 크리피는 말 그대로 진짜 크리피합니다. 보면 아시겠죠? 진짜 앞에 표지부터 쉽지 않아요. 이웃 가족들을 좀 의심하게 되면서, 저 가족 좀 이상한데? 저 가족 왜 저러지? 뭐지? 라고 하는데, 아이가 어느 날 저 아빠 아닌데? 약간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건가, 그 가족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쫓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좀 크리피한 거 잘 보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애지간한 추리소설이나 공포소설에는 너무 이제 이골이 난 분들은 크리피. 그리고 이거는 시체가 켜켜이 쌓인 밤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제 포주가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도 그 포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다시 되짚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는 건데, 이 두 권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 책은 아예 19금입니다. 19세 미만 구독 불가. 이 책은 저는 약간 공포스러운 거, 그냥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니까 오히려 실제 사건 얘기를 듣는 건 수위가 많이 낮아도 더 역겹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저는 이야기고 지어낸 거니까 오히려 공포스러운 걸 잘 보는 편인데, 그런데도 이 책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륙에 이르는 배, 이거 진짜 정말 어떤 공포소설의
난 그런 거 다 괜찮아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뭐 미스다 신조 이 작가님도 워낙에 공포소설, 추리소설 잘 쓰는 작가님이셔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뭐 그의 여름 손님, 뭐 콜미바이 연예인 원작도 있고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도 한때 작년인가 재작년 몇 년 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그런 책들이 쭉 있습니다. 아, 모리미 도미히코 작가님 저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좋아해서 그 책은 없는데 이 책은 있거든요. 이 책도 한번 조만간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중화권 문학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누가 이 쌍세타오 작가님의 소설집인데 9,000반의 아이들 이 책이 너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책장 투어는 끝났고요. 혹시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궁금한 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짧게 한번 제가 답글은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